안녕하세요. 구성섭 회계사입니다. 이번엔 원가 주제 중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원가야 제품별로 직접 귀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간접 원가 어떻게 제품별, 사업부별로 추적하면서 배분해 주실 거냐. 왜요? 이거에 따라서 제품별, 사업부별 원가가 달라지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한번 예시를 볼까요? 병원 같은 데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건비가 있다. 각 분과별, 외과, 내과, 산부인과, 분과별 의료진의 인건비들은 다 귀결이 됩니다. 그죠? 직접 비용이라는 거죠. 직접 부가. 그런데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원문과의 인건비 어떻게 할 거예요? 원문과마다 그러면은 외과만 보고 내과만 보겠습니까? 그러면은 고객들의 편의가 떨어지는데, 그렇죠. 원문과는 공통비, 간접 원가라는 거죠. 이런 원문가의 인건비를 어떻게 배분해 줄 것이냐.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걸 꼭 배분해야 돼? 이게 만약에 영리기업이라고 하면 이 공통비를 분배 안 하면 과연 어느 사업부, 어느 제품별로 수익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사실 배분을 안 하면 이런 공통비는 어느 누구도 줄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회사 차원에선 총원가가 많이 들면 회사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통비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배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부하느냐. 요 장표에서는요, 마지막 줄에 결국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인위적으로 배부할 수밖에 없다. 그죠? 왜냐하면 공통으로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럼 인위적으로 하는 배부하는 기준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써오던 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첫 번째죠. 인과관계 기준. 원가 배부 대상. 너무 세련된 표현 썼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에 그죠?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방법이지만 인과관계가 사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공통비라는 의미 자체가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직접비였겠죠. 간접비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쓰는 거예요. 수혜 기준은 뭐냐면 한번 내용은 읽어봐 주시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부담 능력이라는 기준을 썼는데 이 차이입니다. 제가 쉽게는 이런 거예요. A라는 회사의 스포츠 구단이 있는데 사실은 A라는 회사가 아니죠. A라는 그룹의 스포츠 구단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이 공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A사, B사, C사 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혜 기준은 뭐냐면 광고 목적이니까 야구를 자꾸 보다 보니까 여기에 로고가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회사가. 그러면 그게 수혜를 본 거죠. 왜요? 목적이 광고 목적이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스포츠 구단이 있고 그룹사가 있는데 꼭 노출 많이 된 데가 돈 잘 벌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표 보시면 부담 능력 기준. 이거는 노출은 많이 안 되는데 보통 모기업들이죠. 돈 제일 잘 버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서 부담해라. 그래서 부담 능력 기준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부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겠습니까? 원가를 왜 부담해요? 매출이 잘 나니까, 돈 잘 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쉽게 설명드립니다.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공통비가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액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개인들도 회식하면 네 분이 회식하면 꼭 4분의 1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평하다고 믿은 건데 사실 공평합니까?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은 2만 원짜리 드시고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드신단 말이에요. 딱 끝나고 나니까 n분의 1 하면 서로 표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그죠? 싼 거 드신 분은 n분의 1 하다 보니까 많이 부담받고요. 비싼 거 드신 분은 기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정액으로 나누니까 4분의 1 하니까 공평하지 않냐 이러는데 사실 공평하지 않은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공정성, 공평성은 이렇게 n분의 1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인과관계 기준이죠. 자,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영업부와 단체 영업부가 있어요. 매출 봤더니 개인 영업부가 40만 원,
단체 영업부가 60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는 아마 직접 원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매비와 물류비가 40만 원 들었대요.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 판매비, 물류비가 공통으로 썼대요. 개인 영업부, 단체 영업부를 판매, 물류비, 뭐 물류 창고 이런 거를 다 따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매출액 기준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앞에 한 걸로 뭐겠어요? 부담 능력으로. 그랬더니 아무래도 단체 영업부가 매출액이 크니까 60만 원, 4대 6으로 분배가 된 거예요. 판매비와 물류비 총액 40만 원을 거기에 산식 보시면 매출액 기준이 40만 원, 60만 원, 4대 6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누가 많이 부담받습니까? 단체 영업부가 판매비와 물류비 24만 원 많이 부담받죠. 개인 영업부는 16만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냐면 단체 영업은 0이에요. 0. 개인 영업부는 12만 원 나오고요. 그러니 이익률을 봤더니 30%. 그래서 개인 영업부는 맑아요. 막 기분 좋습니다. 이익 많이 잘 났다고. 근데 단체 영업부는 흐리네요. 왜요? 이익 안 나면 성과가 안 나올 건데. 그랬더니 단체 영업부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이 공통비가 잘못 배분됐다. 왜? 아니 사실 판매비, 물류비라는 건 물류비 특히 주문 횟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들은 개인 하나하나가 주문을 하고요. 단체 영업부는 어쩌면 60만 원을 한 군데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왼쪽에 맨 하단에 주문 횟수가 개인 영업부는 600개나 되고 단체 영업부는 200개예요. 그러니까 6대 2로 분배해라. 왜? 물류비가 있으니까 주문 횟수에 따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인과관계가 맞다라고 한번 제시한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요. 40만 원이 개인 영업부가 판매비, 물류비를 30만 원 부담받고 단체 영업부는 10만 원 부담받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죠? 개인 영업부는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2만 원. 단체 영업부는 14만 원 나오고 23%.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세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개인 영업부가 불만스러우니까 다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물류비는 주문 횟수로 하자. 하지만 판매비는 매출액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그랬더니 매출액 기준 40만 원, 60만 원, 4대 6으로 갔고요. 그래서 판매비는 개인이 12만 원, 단체가 많이 부담받았죠. 18만 원. 근데 이제 물류비는 단체 영업부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인 거죠. 주문 횟수 600회와 200회. 그랬더니 물류비는 개인 영업부가 7만 5천 원 부담받고 단체 영업부가 좀 작게 받죠. 2만 5천 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예요? 개인 영업부가 8만 5천 원, 단체 영업부가 3만 5천 원. 요 정도는 이제 적절하게 보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갈 수도 있지만 둘 다 이익은 낮고요. 아무래도 개인 영업부가 22% 이익이 좀 더 잘 난. 뭐 끝도 없습니다. 이런 공통비, 간접비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다 보면 더 합리적으로는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회사의 성패 갈린다는 거 보셨네요. 간접 원가 어떻게 배분하냐. 꼭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봤더니 유통 서비스업, 그냥 서비스업도 공통비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사업부, 제품별의 성패가 갈려있다. 그러다 보면 회사의 성패가 갈리고 금융권에서도 은행에서도 여신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죠. 여기까지 간접 원가 살펴보았습니다.